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방울복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방울복랑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보시고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은 앞에 보이시죠? 무지도 있고 그리고 방울복랑 금도 있고 여기에 보면 군생 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방울복랑을 키우시면서 입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초보맘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방울복랑 금 입장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또 관리하는 방법, 자구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무지 자구 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방울복랑이 있죠. 제가 선물 받은 이렇게 대형 방울복랑도 있고 애기 방울복랑도 이렇게 있습니다. 애기라기보다는 자구가 나 있으니까 애기는 아니죠. 방울복랑은 여름에 키우기가 참 힘들죠. 방울복랑 금은 특히 여름을 지내기가 많이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초보맘님들은 거한 값을 주고 이 방울복랑 금을 구매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입장이 우수수 떨어져 있으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입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습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실 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몸살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입장이 하나 떨어졌죠. 이렇게 입장이 떨어지는 거는 한번 볼까요?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곰팡이균이 왔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균이 오면 입장이 떨어지더라고요. 곰팡이가 오지 않아도 입장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입장이 떨어진 자리인데요. 방울복랑은 금도 그렇고 무지도 그렇고 입장에서 새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목대에서 자구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자구가 나왔는데요. 목대에 붙어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자구를 냅니다. 방울복랑이 온도만 맞으면 여름에도 이렇게 자구를 내는데요. 저는 지금 비가 오니까 방에 들여서 에어컨 밑에서 키우고 있고 LED 등은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 LED 등을 켜서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파서 이거는 입장이 하나 떨어졌죠.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물을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물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흙이 보실보실합니다.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여기 입장 떨어진 곳에서 두고 보시면 새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요 아이는 대형종입니다. 방울복랑 금 대형종인데 여기도 지금 며칠 전에 입장이 떨어졌습니다. 몇 개 떨어졌고 엄마 입장, 큰 입장이죠. 이게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입장이 떨어지면 자구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입장이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도 자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울복랑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가습이 와서 목대가 고사가 되고 까맣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이 방울복랑 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물을 굶겼는데 입장이 많이 떨어진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자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떨어진 잎은 잎꽂이가 안 됩니다. 방울복랑은 목대가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잎에는 생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잎에서 자구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고요.
자구를 낼 때는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보신 이 방울복랑이 그물 하나 입장을 떼서 입고지를 해서 성공한 그 방울복랑입니다. 2018년 3월 2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입장을 목대 부분에서 생장점을 같이 이렇게 잘랐다고 봐야죠. 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 성공을 했는데, 그 금이 나왔던 거는 지금 하엽이 지고 없고 자구까지 이렇게 잘 달아주고 있는데, 2018년도니까 19, 20, 21,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도록 키운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고지는 굳이 하려고 얘를 쓰지 마시고요. 이제 무지가 돼버렸죠. 금 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예쁘게 잘 나왔었는데 하엽이 지고 이렇게 이제 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금기가 있어요. 아랫입장이 금기가 살짝 있습니다. 이제 금무지가 된 거죠. 이 방울복랑을 입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는 과습으로 인해서 입장이 곰팡이균이 많이 생깁니다. 곰팡이균이 생기기 전에 곰팡이 전용 약이 있으면 한번 살포를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까맣게 곰팡이균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갈색으로 반점이 생깁니다. 이것도 곰팡이균이 오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약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입장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면 목대에서 제 자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물을 반드시 단수를 해 주시고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햇빛이 강하게 비쳐서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한참 더울 시기가 돌아오죠. 그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다육이들이 몸살을 많이 하고 뿌리가 또 가습으로 인해서 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고사가 되면 목대를 타고 올라와서 목대 부분이 까맣게 돼서 무름병이 오기 시작을 하죠. 여름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입장이 많이 쭈글쭈글해질 때 그때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입장이 탱글탱글하고 쭈글거리지 않는데 물을 주게 되면 가습이 되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아랫입장이 쭈글거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초보맘님들은 될 수 있으면 아랫입장이 약간 주름이 생기면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쭈글거리면 그때 물을 가장자리로 반컵 정도 물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만 쭈글거린다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주름이 많이 생기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 여름을 잘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갈이 흙은 저는 거칠게 해서 심어줍니다. 저는 8:2 가벼운 난석을 80% 그리고 상토는 20%만 이렇게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고요. 물을 주면 바로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 번식을 하는 거를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방울복랑 자구 번식을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적심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고 무지를 해 볼 겁니다. 이렇게 적심을 할 때는 가위를 준비를 하시고요. 칼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는 자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나 있고 아래쪽에 또 2개가 더 나 있습니다. 목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엽이 지잖아요. 다육이가 이렇게 하엽이 지면
그 자리에서 자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엽이 지면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적심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적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자구 번식을 많이 하고 싶다 싶으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번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지금 자구가 나와 있죠. 아직은 어려서 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 정도 있을 때 그때 이거를 적심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에 것만 살짝 4개가 달려있고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적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심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래 입장 2개는 남겨두고 적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이거하고 2개 놔두고 여기를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실 때는 아래 입장이 2장을 양쪽에 남겨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위를 소독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하고 여기에 지금 양쪽에 이렇게 제가 입장 2개를 남겨뒀죠. 적심을 하고 나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였던 게 양쪽으로 나와서 2개가 되겠죠. 그렇게 적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떼서 자구 번식을 하겠다라는 거는 자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이 방울복랑은 하엽이 지면 그 자리에서 자구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심을 했죠. 이렇게 적심을 했다면 이 마데카솔 가루입니다. 루톤 가루가 있어요. 다육이 전용 루톤 가루가 작은 통에 있는데 그게 한 통에 12,000원인가 그때 당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적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놓고 한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마데카솔 가루를 발라주겠습니다. 그것도 마데카솔처럼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서 한 이틀 정도 마르면 꼬들꼬들하게 다 마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두고요. 햇빛 보지 말게 하고 방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발라줍니다. 다른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게 이렇게 발라서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방울복랑이나 방울복랑 무지는 이렇게 저는 하우스에서 키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방울복랑 금만큼은 여름에는 강한 햇빛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온이 잘 맞아야 튼실하게 잘 자라주기 때문에 너무 기온이 높은 곳에서 관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적당한 햇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당한 햇빛을 봐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방 그늘에 오전만 햇빛이 드는 곳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정성이죠. 항상 관심을 둬야만이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심한 다육이는 이제 한 이틀 말렸다가 흙에다가 꽂아두는데요. 분갈이 흙을 넣고, 저는 이제 지렁이 분변토를 가운데다 살짝 넣고 이렇게 꽂아서 양쪽에 이쑤시개로 꽂아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 방울복랑이 여름에는 뿌리를 정말 안 내립니다.
2개월, 3개월 이상, 4개월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울복랑 금을 입고지를 할 때 겨울에 했는데 한참 활동하는 시기에 했지만 그래도 나오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는 적심을 하면 한 2달 정도면 꽂아두고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뿌리가 다 내리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뿌리가 흙하고 활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린 거고요. 가운데 생장점에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양쪽의 입장은 하엽이 지기도 합니다. 걱정을 하지 마시고 흙 속에 이렇게 꽂아두고 그대로 두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울복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